순조 14년 정약전에 의해 저술된 어류도감 자산어보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겐 국사책에서나 들어볼 법한 단어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사 시간에 졸기를 반복하고 주입식 암기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저에겐 그저 정약용의 형이 유배지에서 쓴 책이다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잊혀질 줄 알았던 이 단어를 꽤나 긴 시간이 흘러 다시 듣게 된 것은 바로 3월 30일자로 개봉한 영화 제목이었죠. 자산어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묘한 반가움이나 내용에 대한 궁금점이 아닌 의문점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이라 해도 과연 이것이 영화화할 만한 소재인가? 귀양간 양반의 유배지에서의 소소한 취미였을지도 모르는 이 책이 과연 사람의 삶을 담고 세상의 흐름을 비추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구심을 박살내는 데는 30분이란 시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이것들을 담은 정갈한 장인의 손길. 이 영화는 분명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한편으론 기대 이상이었던 만큼 조금의 아쉬움도 남은 영화더군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입니다. 이준익 감독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역시 사극입니다. 지금의 이준익을 탄생시킨 황산벌, 최소 스크린의 천만 영화 왕의 남자, 그 외에도 여러 작품이 떠오르죠.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 꽤 많은 작품에서 실패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의 은퇴 기간을 가질 만큼 흥행에서는 솔직히 영 좋지는 못했죠. 하지만 다양한 영화의 실패를 거치며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은 조금씩 변화했고 지금의 스타일로 정착했습니다. 은퇴 전의 영화와 요 근래의 작품을 비교하면 더욱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사극이나 시대물을 연출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인 그 자체를 영화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영화적인 사건과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영웅적인 행위를 가장 영화스럽게 담는 것이죠. 최민식 주연의 명랑,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이 떠오릅니다. 다른 방법은 위인이라는 거대하고 먼 인물에게 인간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져와 관객에게 가깝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모화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많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부자지간의 이야기로 끌어와 만든 사도처럼 말이죠. 이번 작 또한 역사적 사건보다는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고 그 역사적 인물에게서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채취해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벗을 깊이 알면 내가 깊어진다 라는 문장은 위인에게 국한되는 말은 아니죠. 물론 전자의 연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볼거리와 오락성, 영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가장 상업적인 스타일이고 후자의 경우는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고 잔잔하며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준익 감독님에겐 사건보다는 캐릭터가 최고의 재료고 그것을 다룰 때 진정한 장인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영화의 이야기는 사실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작품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정약전이란 인물이 최초의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편찬한다는 이야기이지만 이 소재를 전기영화로는 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디물이나 멜로물에 가깝게 느껴졌어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인물이 공통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 모험이라 느껴지면 버디물이고 잠재적인 사랑이라 느끼면 멜로물이겠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영화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관객들에게 가까움과 공감을 유발하죠. 관을 들어가기 전엔 정약전의 업적을 다룬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창대와의 관계를 다루는 영화. 뭔가 색다르진 않지만 뻔하지도 않았다랄까요? 그 외에도 약간씩 어긋나는 지점이 인상 깊어요. 책을 만드는 걸 넘어 성리학과 실학의 이야기를 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객들의 클리셰를 비틉니다. 흔히 양반이자 유자는 관념적인 성리학을 대표하고 상놈이자 천민이 실용적인 실학을 대표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반대죠. 약전이 오히려 실학을, 창대는 성리학을 주장하죠. 또 별거 아니지만 그간의 매체에서 봐왔던 정약용과는 달리 이 영화의 정약용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뭔가 고증해서도 맞는 것 같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착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사실 영화의 메시지가 무겁게 풀면 한없이 무겁게 풀 수 있음에도 영화는 적절한 해학과 선한 섬사람들을 다방면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편하게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창대의 엄마, 가거댁, 공례 등이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황산벌에서부터 시작된 이준익 감독님의 노하우이며 상업영화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합니다. 사실 착하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영화의 상황이나 등장 캐릭터들이 착해 갈등의 요소가 없어져 버리면 영화는 쉽게 지루해져 버리죠. 그렇기에 많은 영화들이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인 악역을 만듭니다. 반면 자산어보는 영화의 중반 이전엔 그럴듯한 악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우진 배우의 별장이 어느 정도 장애물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 귀여운 정도지 주인공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가로막진 않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쉽게 처지지 않는 건 인물 내적인 갈등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약점과 창대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정해진 설정들이 그 필요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반과 상놈, 그를 아는 사람과 그를 모르는 사람, 실학과 성리학. 영화 내내 크게 불이 튀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 설정들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죠. 약전의 입을 통해 상놈 새끼야 라는 대사를 쳐버리거나 시를 쓰지 못한다고 무시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서스펜스가 돌지 않던가요? 표면적 대결 구도는 없지만 생각의 차이를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영화에서 말하는 극적 갈등의 또 다른 옵션이죠. 동주에 이어 또 한 번의 흑백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그 덕에 영화는 산수화를 담게 되었고 장소가 주는 매력을 넘어 시대상의 느낌까지 담았더라고요. 그중 흑산도의 밤하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연출적인 요소에서 본다면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의 부재를 정갈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대부분이 픽스샷으로 촬영되었고 카메라 워크도 트랙인이 전부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이 캐릭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아쉬움을 조금 말하자면 창대가 섬을 벗어난 이후부턴 밀도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약전과 창대, 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재밌고 치열했는데 그 갈등의 방향이 나주 목사와 장진사, 이방으로 번지니 그간에 봐왔던 영화 같다 할까요? 착한 관리와 탐관오리 이야기, 뭐 여기저기 많잖아요. 사실 이러한 지점이 이야기의 확장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감독의 선택인 건 알겠습니다만 제 취향과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또 해결 단계에서 플래시백과 나레이션을 반복시킨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사실 몇 안 되는 편집 기술이 들어간 건데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한다는 느낌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 영화의 장점이 뜨거움보다는 절제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에도 저는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다루는 감독의 솜씨와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배우의 연기 또한 훌륭했고 뭔가 영화 자체에서 낭만이 있다랄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기에 이 영화는 더욱더 기쁨이 있으며 선명했다고 생각되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